안녕하세요. 커넥팅 랩의 모바일 수다. 한 주 만에 찾아뵙네요. 진행자 희열입니다. 한 주 동안 다들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회사 일하고 이제 팟캐스트 준비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자입니다. 오늘 저희 녹음이 이 가산 디지털 단지 팟빵 스튜디오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30분 동안 사람들을 찾아다녔습니다. 힘드네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랭보입니다. 저는 지난주 동안에는 뭐 회사 일도 하고요. 일단은 시를 또 10개를 더 썼어요. 그래서 2013년에 이제 110개 시를 채웠는데 이제 좀 그만 쓰려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좀 보여줘서 선별을 해서 내년쯤에 시집을 출판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110개 시를 본 사람이 있나요? 사람들이 안 보잖아요.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 회사 사람들 한 10명 정도 제가 보내줬어요. 달라고. 안 주면 회사 일하기 힘들어질 거라고. 바로 스팸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닙니다. 협박을 하고 시작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애들이 제 성질을 알기 때문에. 네, 교회 오빠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교화오빠입니다. 네, 저는 뭐 닉네임과 같이 교회를 잘 다녀왔고요. 네, 물론 거기 계신 여러분들 만나서 근황도 정하고 오랜만에 갔거든요. 그래갖고 뭐 다를 것 없는 한 주 보냈습니다. 네. 네, 한 주 만에 찾아뵙는 이번 팟캐스트에서는요. 아이폰 5S에 탑재된 A7 관련해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최근 퀄컴 부사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치프 마케팅 오피서죠. CMO가 애플의 아이폰 5S의 모바일 AP인 A7에 대해서 폄하 발언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자리에 물러나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서 보면은 퀄컴 선임 부사장이자 이제 CMO인 아난드 찬드라세커는 인터뷰에서 애플이 A7에 64비트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다는 걸 잘 안다. 나는 애플이 그저 마케팅의 일환으로 이를 채택했다고 본다. 소비자들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다라고 단언을 했죠. 그러면서 64비트의 이득 중 하나가 더 큰 메모리를 관리할 수 있다는 건데 아이폰 5S에 내장된 거는 단지 1GB인 것을 언급을 하면서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언급은 전혀 없다라고 단언을 했었죠. 근데 이 발언으로 인해서 불과 한 며칠 후에 바로 그 부사장이 CMO직에서 사퇴를 하게 됐죠. 말 조심해야 돼요. 그쵸. 말을 한마디 잘못했다가 물러나게 된 거죠. 그 이면을 보면은 결국은 퀄컴도 이후에 ARM이 준비하고 있는 이 이후 프로세서를 적용해서 64비트 프로세서를 준비를 하게 될 텐데 이 배경들은 그냥 다 버려놓고 단지 자신의 의견만을 얘기했다가 큰 코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해 보기 전에 교회 오빠님이 이 모바일 AP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좀 말이 이상하네요. 네,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모바일 AP라고 하면 이제 쉽게 생각하면 PC에서 저희가 그 운영 체제라든지 그런 응용 프로그램들을 실행하는 CPU와 같은 기능을 이제 메인으로 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모바일 AP에는 이러한 CPU 기능과 그다음에 그래픽을 처리하는 GPU, 그다음에 영상 신호를 처리하는 ISP, 그다음에 음성 신호를 처리하는 그 ASP 등 이제 복잡한 구조의 이런 그 기능들의 칩셋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거고요. 이게 AP가 사실 스마트 기기에서 중요해진 거는 예전에 그 휴대폰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제 저희가 통화하고 문자 보내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기능에만 국한되어 있었는데 이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이제 저희가 뭐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게임 등 앱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뭐 카메라라든지 다양한 기능들이 이머징되면서 이러한 AP의 중요성들이 더 부각되고 있는 거죠. 거의 이제 스마트폰이 PC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4비트도 PC처럼 금방 이제 그 시대가 도래를 할 텐데 이번에 이제 퀄컴의 CMO의 발언이 다소 좀 빗나갔다라는 거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당연히 뭐 이렇게 기능적으로 뭔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 이것들을 처리해주는 당연히 프로세서도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PC가 단일 코어에서 이제 뭐 듀얼 코어, 그 뒤에 뭐 쿼드 코어 이런 식으로 발전해왔듯이 모바일 AP도 똑같이 지금 듀얼 코어가 거의 기본 프로세서고 뭐 쿼드 코어, 뭐 더 나가서 옥타 코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이 모바일 AP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되어 오고 있는데 이 모바일 AP 시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랭보님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랭보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까 모바일 AP는 뭐 스마트폰의 두뇌라는 거는 교육받께서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저희가 제일 CPU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거는 인텔이었잖아요. 맞죠?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네, 그렇죠. PC 시장의 CPU 시장이 거의 뭐 대부분이죠. 네. 근데 이제 지금 인텔보다 치고 나오는 게 영국의 ARM이라는 암사예요. 지금 인텔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사실은 IBM이 인텔보다 먼저 약간 좀 관심을 가졌다고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CPU 한창 할 때. 근데 이제 IBM이 그때 PC에서 CPU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인텔이 치고 나와서 CPU를 장악했고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OS랑 이제 결합해서 승승장구했고 근데 이번에는 인텔이 스마트폰에 CPU인 모바일 AP가 이렇게 중요하게 부각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치고 나온 게 ARM 암사고 암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그 모바일 AP의 설계도 어떤 여러 가지 지적 대상 공권을 여러 이제 회사에 팔아갖고 이제 하고 있고 그리고 암사가 뜬 거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CPU의 그러니까 모바일 AP의 성능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그 저전력도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은 이제 배터리 소모를 줄이고 발열을 좀 줄이는 것도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요즘에 뭐 스마트폰의 성능이 다 거기다 얘기도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뭐 이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암사가 치고 나왔고 현재 그러니까 이제 암사가 이제 여러 제조사들한테 팔아요. 그 모바일 API 그 설계 도면은 아니고 뭐 설계와 뭐 기술 뭐 특허 그렇죠. 뭐 이런 여러 가지에서 부분이죠. 팔아요. 그러면 이제 퀄컴, 애플, 삼성전자 삼성전자. 등등해서 또 아니. 이걸 자기 또 생각한 거 나름대로 또 만들어요. 모바일 AP를 만들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생산하는 거는 뭐 직접 생산할 수도 있고 삼성 같은 거는 직접 생산할 수 있고 애플 같은 경우는 삼성한테 위탁을 하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암사의 어떤 코어텍스가 아니고 코어텍스. 코어텍스요? 코어텍스는 뭐죠? 코어텍스가 뭡니까? 아. 코어텍스가. 저는 그런 거 관심 없고요. 하여튼 뭐 감사합니다. 예. 인텔은 죄송합니다. 모바일 AP 시장에서는 지금 약간 쭈그러 든 상태고 아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치고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은 되게 미약한 수준. 그리고 현재는 이제 이 암사가 전체 스마트폰의 90%, 피처폰의 95%, 태블릿 PC 40%의 그 모바일 AP가 암사의 그 IP 기반으로 IP는 여기서 지적 설계를 얘기하는데 그 기반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걸 저렇게 길게 얘기하기도 참 힘들 텐데요. 예. 네, 그 부분에서 한번 짚고 넘어간다고 그러면은 인텔이 이게 뒤처지는 이유는 이제 모바일 AP에 대해서는 좀 소홀히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인텔이 이제 주 종목이 PC 기반이잖아요. PC는 항상 이제 전원이 꽂혀 있기 때문에 항상 충분한 파워를 가지고 높은 성능을 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모바일에 제한된 파워를 활용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런 설계 능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에는 많이 또 항상 인텔이 얘기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가 공밀레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네. 공돌이를 갈아 넣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슬픈 얘기가 예, 인텔은 더 하나 더 떠서 매번 나오는 성능을 보면 외밀레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외계인을 갈아 넣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능의 좀 그런 격차들이 좀 빠르게 좁혀지고 있어서 네. 앞으로 한 내년 2014년도에는 좀 그런 격차가 좀 더 생길 수 있죠. 네, 좁혀질 수 있죠. 좁혀질 수 네.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저전력 구조가 또 중요한 거는 이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이 나왔지만 이 기본적으로 PC나 노트북 그다음에 스마트폰 간의 기계적 특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노트북이 약간 모바일러티를 갖고 있지만 자체적으로의 하드웨어의 크기가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터리 용적이 커지니까 당연히 용량도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모바일 기기는 태생적으로 손 안에 들어오는 작은 기기들이 주가 이루기 때문에 이러한 저전력 부분에서 암사가 좀 더 연구를 더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런 쪽에서 효율이 더 큰 거죠. 뭐 사실 인텔도 뭐 아까 아톰 얘기도 나왔지만 현재 최신 프로세서 구조인 하스웰 같은 경우에는 저전력 그 효율이 엄청나게 높아서 지금 뭐 맥북 에어나 이런 쪽의 성능을 200% 향상시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인텔도 만만치 않은 기업이기 때문에 조만간에 암을 위협할 정도로 빠르게 쫓아올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원래 주제였던 A7으로 좀 돌아가 보면요, 아이폰 5S가
발표 때로 본다면은 아이폰 5 대비 한 2배 정도 빨라졌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성능은 어떻다고 보시나요, 랭버님? 예, 랭보입니다. 제가 좀 시인으로서 인터넷 좀 뒤져봤는데 짧게 좀 해주세요. 모 사이트 들어가니까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인터넷 브라우징을 했는데 아이폰 5 같은 경우는 727.5 밀리세컨즈 걸렸고 아이폰 5에서는 416 ms가 걸렸더라고요. 밀리세컨드. 근데 2배 빠른 게 아니잖아요. 문의하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배 빠른 게 아니고 그냥 계산보다 10%가 빠른 건데 약간 70%. 약간 좀 구라가 껴 있지 않나. 네, 2배나 70%나 뭐. 네. 큰 그쵸.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거 삼성이 400이었다면 2배라고 하셨을까요? 한 8배 정도. 네, 그렇다고 보고요. 이런 이제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종목을 두고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고,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좀 각 OS의 브라우저별로 좀 특화되는 좀 경향이 많아서 좀 수치가 상이한데 대부분 뭐 CPU의 성능이라든가 연산 성능, 브라우저의 성능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적으로 한 2배 정도의 성능을 좀 앞선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아이폰이 1.3기가 듀얼코어인데 듀얼코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노트 3 그리고 갤럭시 S4 같은 쿼드코어 빅리틀 구조로 또 어찌 얘기하면 또 옥타코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런 프로세서들보다 오히려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마트폰의 성능이라는 게 사실 이제 듀얼코어, 쿼드코어 되고 이제는 옥타코어 시대까지 왔고 이제는 이게 32비트에서 또 64비트로 가면 계속적인 이 사양의 경쟁화. 예전에 PC랑 똑같죠. 뭐 클럭수 경쟁했고 뭐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뭐 회전 속도 경쟁하고 이러한 속도의 경쟁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사실 사용자들은 이렇게 빠른 스마트폰, PC가 필요했을까 걸 봐야 되는데요. 이것보다는 이 스마트폰의 경쟁이 기술의 속도의 경쟁은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춰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고객의 다른 수요를 어떻게 맞춰줄 것이냐, 다른 니즈를 또 어떻게 충족시켜줄 것이냐 라는 게 또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얘기를 하면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 3.0의 시대가 온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LG경제연구원에서 발표했던 리포트인데 스마트폰 1세대는 말 그대로 아이폰 3부터 시작했던 스마트폰 1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 경쟁이 시작됐던 스마트폰 2.0 그리고 스마트폰 3.0은 무엇이 될 것이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개인화, 맞춤형과 같은 개개인에 맞춘 상품이 스마트폰 3.0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플렉서블이나 아니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웨어러블 컴퓨팅이나 최근에 모토로라가 개발 프로젝트를 발표했죠. 모듈형 스마트폰 같이 개개인이 원할 때 바꾸는 서비스도 바꾸고 하드웨어도 바꿀 수 있는 기반의 스마트폰 3.0의 시대가 올 것이다 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스마트폰 3.0 시대가 도래하면 요즘에 또 얘기하는 웨어러블 컴퓨팅이랄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든지 그런 스마트폰을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기기들 또 이제 같이 등장할 수 있는데요. 요즘에 핫한 이슈로 떠오르는 거 보면 역시나 안경과 스마트 그 글라스와 스마트 워치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나 스마트 글라스를 한번 보면 삼성이 그 얼마 전에 스포츠 글라스라는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네, 뭐 약간 좀 이름이 신기하죠. 스포츠 글라스. 구글 글라스의 뒤에 끝만 묶은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정확히 도안은 잘 모르겠고요. 도안은 잘 모르겠으나 이제 스포츠라고 이름을 명명한 만큼 뭔가 이러한 어떤 그런 운동 기록 측정이라든지 뭐 심박이라든지 이러한 쪽에 연계성을 가진 제품이 아닐까라는 그런 추측이 있고요. 또 MS도 또 스마트 안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가칭 뭐 서피스 안경이다라고 해서 MS도 지금 어떠한 스마트 안경 개발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제 시제품의 성능 시험도 개시했다고 합니다. 사실 MS는 현재 뭐 이전까지는 그 운영 체제 기반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뭔가 사업들을 했다고 하면 최근 나온 뭐 서피스 PC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드웨어 쪽으로도 함께 가져가려는 또 움직임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글을
선두주자죠. 네, 스마트 글라스의 선두주자죠. 구글을 또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이 구글 같은 경우에는 벌써 아직 그 구글 글라스의 시판이 아직 정식 시판이 출시가 안 된 이 시점에서 차기작을 준비한다는 글래스 2 소식도 나왔죠. 있고요. 나와서 네. 지금 또 새로 또 베타 테스터들 또 모으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잘 들었고요. 저희 원래 주제였던 이제 모바일 AP로 다시 돌아가면은 이 모바일 AP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애플 이 사이에는 참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애플이 자체 칩 이전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패드, 아이폰에 들어가 있는 A7 칩을 직접 생산하는 것이 아닌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여러 가지 또 특허 분쟁도 많이 엮여 있죠. 이런 관련한 좀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삼성이 애플 AP의 하청 업체. 네, 그렇죠. 복잡한 관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있네요. Advanced Risk Machine ARM M사의 지분을 암사. 암사인가요? 네. M은 뭔가요? M. 암사는 그 1990년에 그 또 자꾸 또 읽지 마시고 영국에서 핵심만 또 얘기해 주십시오. 아콘하고 그 애플하고 합작해서를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좀 2배로 빨라졌다. 그거는 좀 어떤 좀 확실하진 않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짬짜기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짬짬이 아닌가요? 제가 한번 대충 들으세요. 네, 뭐그 동네에서는 좀 짬짜기라고 피곤해요. 하고. 저 오늘 되게 피곤하거든요. 표준어는 아니니까요. 일을 이빠이 하다 왔기 때문에 되게 피곤합니다. 네, 아주 훈훈하고 좋습니다. 발언들이. 이런 효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삼성이 애플의 하청 업체라는 얘기가 많은데 전문 용어로는 파운드리 생산이라고 하고요. 위탁 생산. 그래서 이제 둘과 양자 회사 간에 뭐 특허 분쟁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제조에 관련된 분쟁도 많은데 그래서 뭐 아이폰 6부터는 그 들어갈 모바일 AP는 A8이 되겠죠. A8. 거기는 대만의 TSMC라고 있어요. 파운드리 전세 1위. 예. 네. 파운드리는 위탁 생산만을 전문으로 하는 AP의 산업체에 분류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사실 애플 거를 되게 위탁 생산 많이 하고 있는 거 맞고 그때 양사간이 좀 위기 조성이 있었기 때문에 6부터는 대만이 좀 맡길 거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하지만 애플 같은 어떤 그런 어떤 회사로서는 삼성전자를 버릴 수가 없어요. 기술력이. 예, 그래서 최근에 그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아이폰 7에 들어갈 모바일 AP A9는 다시 삼성전자에게 생산을 맡길 것이다. 왜냐하면 TSMC가 공정 기술이 삼성전자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거라 거긴 하지만 뭐 그 외에는 제가 자료를 못 봐서 확실하진 않지만 양자 간에 3년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는 애플이 없어도 되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소규모 회사라고. 애플이 소규모. 글쎄요. 저는 뭐 주어는 얘기 안 했으니까. 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전체 생산량의 상당한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게 애플이고요. 근데 이 표를 보면은 사실 이 표가 대부분이 여러 신문들의 출처로 한 또 데이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추측치고요.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한번 뭐 저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피곤합니다. 애플이 소규모라고 했습니다. 아 저는 주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A7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뭐 웨어러블부터 지금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로 좀 많이 흘러왔는데요. 앞으로 이 모바일 AP 시장이 어떻게 좀 더 바뀌어갈지 아까 전에 영재님은 이런 PC만큼의 성능을 이미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성능 경쟁은 무의미하고 앞으로 이제 또 다른 어떤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교회번님은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이게 관련해서? 네. 제가 좀 약간 그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GPU 부분입니다. 그래픽 처리 기능이거든요. 예, 사실 지금 TV는 UHD 지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사실 지금 핸드폰에도 뭐 풀 HD 폰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마케팅 이슈가 돼서 뭐 많은 그런 경쟁을 한 적 있죠. 디스플레이 경쟁을 한 적 있죠. 근데 사실 이러한 것들의 가장 중요한 게 GPU입니다. GPU 성능이 좋아져야 좀 더 고화질, 그 다음에 더 빠른 그래픽 처리가 되면 이제 고성능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돌릴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쪽 성능의 좀 벤치마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스마트폰으로 뭐 동영상 같은 거 많이 보시나 봐요. GPU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적당히 보면 되는데 네, FHD 영상을 그러니까 뭘 보시기에 돌아다니면서도 즐기는군요. 아 영상은 그런 거 길거리에서 1080p 죠. 보시면 안 돼요. 그런 거. 예. 네. 제가 뭘 본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교회 다니시면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랭고님 아 예. 마지막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제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싶은데 네, 자꾸 오늘 주위 방송 사람들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나요? 이제 그만하시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스마트폰 3.0 시대인 거 맞는데 아까 전에 이제 뭐 휘어지는 폰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최초로 삼성전자가 출시했었죠. 갤럭시 라운드라고. 커브드 예, 커브드. 갤럭시 아마 기어- 플렉서블이라고 할 수는 없고 예, 기와처럼 어, 생겼다고 다들 놀리죠. 커브드 폰. 기와요? 네, 갤럭시 예. 기와. 남대문이 지금 다 떨어졌다는데 남대문에 올리면 되겠네요. 뭐 그래야 되고요. 되게 쓸모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고요. 예.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저한테 한 대 좀 보내주셔도 될 것 같네요. 아 저기 맹모님 삼성에서 연락 왔다고 축하드립니다. 예, 연락 왔나요? 본인은 모르는 연락이 지금. 삼성 생명에서 보험 가입하라고 아, 전화 예. 왔다고. 저는 보험도 진짜 삼성생명 써요. 폰 삼성, 노트북도 삼성, TV도 삼성. 네, 아, 대단하시네요. 속옷도 삼성 걸. 빨리 출시해 주세요. 삼성 속옷 입고 싶습니다. 스마트 속옷. 스마트 폰. 여자도 삼성 다니는 사람 만날 겁니다. 아 그래서 아직까지 네. 혼자시군요. 네, 영재님. 예, 할 얘기 다 했고요. 1시간을 걸었더니 피곤하네요. 다음 편에 만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모바일 AP와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화웨이의 국내 시장, 네트워크 장비 시장의 진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요하죠.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뿅.